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등산복을 구매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떤 제품들은 100만 원을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비싼 등산복들은 왜 비싼 거고, 혹은 과연 이런 제품들은 그 돈값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비싼 등산복이 그 가격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비싼 등산복을 산다고 하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싼 등산복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을 제외하면은 비싸지 않은 저렴한 등산 장비로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산을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청봉이나 지리산 이런 산을 갈 때도 특정 혹한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운동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겨울 산행이라고 하더라도 레이어링의 원리를 알고 땀 배출의 원리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리 비싸지 않은 제품으로도 겨울산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싼 등산복들은 왜 존재하고 왜 입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비싼 등산복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디자인으로 인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제품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좋은 소재와 그리고 높은 기술력으로 유용한 제품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싸긴 한데 쓸데가 없는 제품들,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디자인 때문에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제품군들은 사실 제가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패션에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옷을 예쁘게 입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흉하지 않게 입는 게 목적이어서 사실 이 디자인 때문에 예쁜 옷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디자인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일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싼 가격에 유용한 제품과 그리고 비싸지만 쓸데없는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명확하게 기준을 나누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개개인마다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유용한 제품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해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 2015년 정도부터 등산을 시작했고 2018년까지는 그냥 집에 있는 운동복들 그리고 1, 2만 원짜리 등산복들로 전국 유수의 산들을 다 다녔습니다. 지리산이나 설악산 공룡능선 이런 데도 다 비싼 옷 전혀 없이 그냥 1, 2만 원짜리 이런 옷들로 다녔었어요. 근데 2018년에 갑자기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아크테릭스 옷이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매한 제품이 두 개예요. 이거 아크테릭스 아톰 LT라는 모델이랑 그리고 아크테릭스의 스커밋이라는 바람막이 두 개를 샀는데, 그 당시 제 씀씀이를 고려해 볼 때 굉장히 비싸게 준 옷들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등산 유튜브를 한 202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리뷰를 제작해서 올렸더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래갖고 등산 유튜브를 시작한 김에 이런 제품 소개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장비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룬닥스 마켓 팬츠이고, 저 같은 경우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정가가 한 3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아크텍스에서 나온 스커미시 후디라는 바람막이인데, 이 제품은 제가 2018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한 21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좀 찾아보니까 한 24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파타고니아의 아론 에어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해외 구매로 한 2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국내 정가는 한 2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는 물량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제가 처음으로 리뷰를 제작했던 옷인데 아크트랙스에서 나온 아톰 LT 후디라는 모델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구매해서 한 21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건 한 현재 아크트랙스 공원가는 한 39만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것도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파타고니아에서 나온 토렌셜 3레이어라는 모델이고요. 저는 해외 구매로 한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한 국내에서는 한 26만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산복이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 사실 그 비싼 등산복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초반에 몇 년은 비싼 장비 하나도 없이 등산을 했던 경력도 있고 현재는 조금 그래도 20만 원이 넘어가는 등산복들이 여러 벌이 있어서 두 개의 장단점을 모두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정말 거의 한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정도 하는데 모든 제품이 돈값을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품들 중에 하나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똑같은 제품을 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등산복을 사기 전에 어떤 제품이 돈값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제품의 기능과 구매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등산복은 디자인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기능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필요 없으면은 그것은 사실 유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에베레스트 등반용으로 만들어져서 두툼한 거위털에 바깥에 고어텍스까지 달린 우모 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좋은 성능일 것은 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일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장비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어텍스는 분명히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고어텍스가 들어간 비싸고 좋은 하드쉘을 구매를 했는데 비 올 때 등산도 안 가고 겨울 때 등산도 안 간다. 그럼 그 등산복이 과연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저처럼 발에 거의 땀이 없는 사람인데 한 켤레에 4만 원 하는 울 양말이 필요할까요? 이렇듯 등산 장비는 각 제품마다 특징이 되는 기능들이 있고 그 특징이 되는 기능들이 자신에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현재 자신이 등산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이해를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제품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들인지 찾는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에서 좀 유명한 제품들 위주로 찾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5개의 장비들은 지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등산 커뮤니티에서 극찬을 받던 모델들입니다. 이 제품에 관한 호평을 등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극찬한 모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구매를 할 땐 사실 뭣도 몰랐습니다. 2018년에는 투습이나 방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잘 없었던 시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사봤는데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이젠 등산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그에 관련한 지식들이 쌓여가면서 이런 제품들이 왜 유명한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같은 등산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제품들을 위주로 먼저 후기나 기능들을 먼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제품 5개는 모두 제 영상 리뷰가 있고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등산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에 크게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은 해외 리뷰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기어 랩이라는 사이트를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한국 IP를 차단을 해갖고 VPN을 써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좀 항목별로 순위를 매년 매겨갖고 만약 자신이 필요한 종류의 장비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제품들이 요즘 잘 나가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셨다고 하면은 리뷰를 한 번씩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복 리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 큰 등산 커뮤니티가 많지가 않아서 블로그에 단편적으로 좀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제품명과 리뷰를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리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리뷰를 좀 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장비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많은 리뷰를 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블로그나 아니면 커뮤니티 후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영어에 조금 부담감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영문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검색을 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장비가 좋고 그 장비가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비라는 것은 자신이 만족하는 게 최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은 어떤 개인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개인 체질도 장비에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꼭 모두에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요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울양말이 우후죽순처럼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울양말을 신어보면 정말 신세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에 땀이 없어서 울양말을 신고도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몰랐어요.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파타고니아 아론 에어 같은 걸 입어도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장비가 꼭 자기에게도 꼭 좋다는 보장도 없고요. 꼭 다른 사람의 리뷰를 맹신하지도 말고 남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비난하는 태도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좀 비싼 등산복이 과연 그 값어치를 하는지 그렇다면 그 돈값을 하는 등산복은 어떻게 찾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비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취향이 굉장히 많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장비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